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간만에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는데 사실 주말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긴 해요. 솔직한 말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조금 있었긴 했죠. 근데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어제 이슈가 이스라엘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 미국 당국에서 테더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이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그것보다 큰 이슈는 뭐냐면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일정 시점을 지나서 오르니까 알트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비트는 어제 빠졌을 때 일봉을 보면은 그렇게 막 빠지진 않았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2%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알트는 10% 빠진 것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비트가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알트를 하면은 이게 이 과정들을 다 버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항상 있죠. 그래서 큰 비중을 비트로 놓고 그 다음에 알트로 넘어가는 게 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트를 넘어가는 타이밍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고점을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비트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바꿔주면 돼요. 알트로. 이때부터 알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지금 여기서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점을 완벽히 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차트들을 좀 보면은 잘 보이게 이렇게 해보면요. 사실 새로운 고점을 신고점을 만들면서 돌파할 때가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항을 좀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맞아요. 그렇죠? 선을 되게 잘 긋죠. 가로로. 마음이 예뻐서 그렇다고 하던데 예전에 인간 강사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먹어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다시 빠졌던 구간들이 73,777이잖아요. 여기를 또 이렇게 가로를 그어보면은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이걸 맞고 비볐다가 올리고 리테스트 하면서 올라가야 됐다가 여기서 어느 순간 저항을 맞고 눌렸을 때 이때쯤에 알트를 바꾸는 게 정석인 타이밍인데 그럼 이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11월이나 12월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1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치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사실 도미넌스 고점이 21년 1월 4일에 고점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이 끝나가는데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 1월 초반까지 하면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더 참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당분간은 비트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를 하는 사람들은 저 2달, 3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알트가 안 가도 혹은 덜 가도 혹은 알트만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ETF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신고점을 찍고 돌파하고 올라갈 때 비트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기간이나 혹은 그 상승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트를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단 국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밥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는 게 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알트를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반등을 좀 하긴 하지만 보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어제는 특히 보면 여기 보면 엑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스페이스 아이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빵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했을 때 이런 걸 추세를 지켜준 애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눌림이 휩소처럼 그러니까 이전의 음봉이 휩소같이 된다면 이걸 개미를 터는 구간으로 만들고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추세가 깨졌던 애들은 다시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 알트를 굳이 한다고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애들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휩소같이 이 움직임을 주는 것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애들은 향후에 또 도미넌스가 오를 때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여기를 이제 넘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저는 얘를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건 좀 기다려 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10월 달은 보세요. 양봉으로 우리가 되고 있고 주봉을 봐도 아랫꼬리가 달린 망치형으로 굉장히 좋은 캔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 9시가 돼야 주봉이 마감이 되겠지만 주봉 마감이 내일 아침 9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월봉 마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항상 보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월 초에 좀 조정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정도를 가면서 거의 회복을 했다가 또 주봉 마감할 때, 월봉 마감할 때쯤 되면 또 앞에서 빼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주가 조금 더 중요한 캔들이 나와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약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움직임들에 여러분들의 이 멘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걸 가는 동안에는 비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부터 알트를 바꾸면 되겠다, 이런 큰 틀만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하시면 알아서 된다라는 거,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보면 무슨 비트코인이 34만 불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글쎄요, 사실 좀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불장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진짜 2017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나와주면 진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죠. 제가 집에 예전에 사놨던 소고를 층간소음이고 나발이고 매일매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무튼 기대감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체가 사실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코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더 잘 가고 있고 코인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나중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코인이 붙고 올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나스닥이 무슨 지구 끝까지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그 지구 끝이라는 게 언젠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면은 코인이 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던 사람들이나 이전 다른 자산들을 하던 사람들이 코인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오르겠죠. 그러고 쫙 올랐다가 쫙 빠지는 그런 장이 항상 코인의 상승장에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알트를 할 거면 이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인내심 있는 사람들마저 다 털어내야 비로소 알트장이 시작하는데, 이더리움을 우리가 보면 요즘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얘가 사실 2020년도 그랬어요. 이더리움이 그때 한 7만 원인가 뭐 한 13만 원대에서 안 가는 거예요. 20만 원이었나? 업비트를 보죠. 보시면 이더리움이 지금은 340만 원 이렇지만 사실 202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얘가 그때 코로나 빔 때 12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이때는 막 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2020년 6월, 9월 11월 이때 보면 50만 원이었네요. 40만 원에서 5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되게 안 오른 편이었는데 어떤 시점을 딱 지나니까 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라고 하면 이때인데, 이때 되면 보세요. 2021년 1월 4일부터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언제냐? 도미넌스도 어떤 시점이었다? 바로 고점이었다. 그렇죠? 이제 1월 3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미넌스를 획기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총 2등인 이더가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세가 와야 본격적으로 알트의 순환이 펼쳐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더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알트가 안 간다는 게 아닌데 그 기간이 보면은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미넌스 오르면. 근데 도미넌스가 오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꺾이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오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항상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비트코인 갔다가 알트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알트가 약세니까 이걸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꾸준히 매입하는 거. 근데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려워요.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걸 저는 굉장히 권장해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영상의 주제는 요즘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비트코인의 커벤앤드 패턴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리테스트가 성공을 하고 추후에 올라가게 되면 고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고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냐면 알트코인의 시총인데요. 당연히 도미넌스가 오르기 때문에 약세긴 하지만 시총 자체로 보면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 추세까지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되게 재밌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비트도 이제 이런 구간인데 우리가 이때와 닮은 구간이 어디냐라고 살펴보면은
이때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각 상승이 시작됐다. 마찬가지로 고각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사실 알트가 안 올라서 힘든 거지만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으면 사실 되게 긍정적인 일들이잖아요. 저 보면은 얘가 어쨌든 67,200에 있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52,000 이런 데까지도 봤었는데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천천히 여러분들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인 도미넌스의 추인데 337일 동안 떨어지고 334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65일, 1066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좀 어느 정도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60%에서 70% 사이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65 정도는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 얘가 신고점을 뚫으면서 비트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9만에서 10만 달러까지 간 다음에 눌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트장이 서서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이후에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블랙록이 이번 주에 총 11,30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거는 7억 6,355만 달러 상당이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 보세요. 비트코인 보유 탑 13등까지 쫙 봤을 때 현재 유통량의 27.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약 430만 개다. 엄청납니다. 보세요. 자, 사토시를 빼고요. 일단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면은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 정부, 로빈후드 이렇게 더하잖아요.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죠? 근데 지금 블랙록이 어느 순간 거의 40만 개에 육박하는 개수를 채웠어요. 조금 있으면 진짜 이 기세로 가면 진짜 바이낸스를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점유율을 미국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보시면 사토시를 제외하면 12%가 미국이고 8.6이 미국 외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근데 가격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건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서 1,500만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한 최초의 대학이래요. 점점 이제 이런 대학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곳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시점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희소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이 점점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기 그리고 개수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당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더 조사하고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습을 한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잘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물 ETF에 4.01억의 달러 순입이 됐고 이거 3거래일 연속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블랙록이 특히 2.91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잘 그냥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올라가면 진짜 베스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하다가 난 너무 혼자 영상 보기도 하고 좀 소통하고 싶어. 판대장 너라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 가끔 픽도 좀 얻고 싶어. 비트코인도 나 사는 거 알겠는데 영상만 봐도 알겠는데 좀 더 나에게 다 잡아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줘.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 닉네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방과 별도의 선물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방에 오시면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보면 이렇게 요번에 이 눌림도 잘 들어가서 이렇게 익절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선물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선물방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하루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